육아는 어렵지만 보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육아 팁 그리고 육아 톡을 조금 나눌 건데요. 많은 부모님들에게 좀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육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한테는 제일 큰 숙제고 아기한테는 제일 평생 영향이 끼칠 그런 교육인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다 처음으로 부모님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경험도 없고 걱정도 많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소통과 그리고 많은 공유를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늘 인터뷰를 흔쾌히 응했고요. 그 육아는 제 생각에는 제일 보람 있고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제일 어려운 역할이에요. 제일 어려운 일이고 또 부모가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기들이랑. 왜냐하면 아기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으면은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기도 생각을 깊게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어머님께서 프랑스 분이고 아버님이 한국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스스로 느낀 것도 있고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그 훈육을 통해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비슷하게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원하든 안 원하든. 그래서 저는 그 철학은 육아에서는 소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소통이 그냥 말로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예를 들면 뭐 사랑해는 그거는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미안해도 똑같은 말인 거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다 그냥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랑 얘기할 때도 그냥 눈을 뚜렷이 바라보면서 엄마 이번에 정말 잘못한 것 같다. 뭐 미안해 엄마 다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같이 이렇게 해 나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애기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래 미안해 그냥 툭 넘어가고 그러면 그 반복이 되면은 그 미안한 마음이 별로 이제 그냥 흩어지는 거죠. 이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지고 지루해지고 하니까 그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할 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는 정말 감사하다고 너무 잘했다 칭찬 이런 그거를 항상 소통을 하면서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몸으로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이제 말로만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미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그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 몸짓이나 눈빛 아니면 뭐 환한 표정, 뭐 재밌는 표정 이런 거를 같이 해야지 그게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루이야 우리 아들이 루이니까 루이야 이거는 지금 조금 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 이거 내일로 미루면 어떨까? 내일은 꼭 엄마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해줄게. 그러면 일단 그거를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이런 거를 하자. 그러면 행동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약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퍼펙트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저는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날은 그대로 똑같이 행동을 해야죠. 말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봐봐, 엄마가 예를 들면 그네 이렇게 밀어주고, 근데 뭐 루이는 엄마도 또 이렇게 해줘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슬기로운 육아 방법. 와이산 부부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얼마 전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오은영 박사님이 약간 저는 칭찬을 받을 줄 몰랐어요. 사실 그 육아 방법에 대해서는 받을 줄 몰랐는데, 그래도 올리비아님은 warm and firm이라는 그런 훈육 방식을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warm and firm이라는 게는 따뜻한 마음을 애기한테 전달해야 될 때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단호하게 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몰랐는데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와이즈하게 조금 봐주셨고, 아무래도 슬기로운 그게 육아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저도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부각을 해서 조금 훈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해줄 때 정말 잘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고, 뭐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지만 이제 잘못했을 때는 정말 정확하게 왜 잘못했는지 설명을 약간 논리적으로 약간 조금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잘하고 있다고 보다는 조금 이렇게 계속 해 나가면은 아기가 조금 잘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를 데리고 나가야 돼요. 일단 엄마는 어떻게 보면 이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해주고 싶어도 피곤하고 계속 육아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그래서 엄마한테 좀 시간을 주고, 그리고 아기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밖에서 나가면은 우선은 엄마가 이 육아 방식에 대해서 참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사실 아빠가 옆에서 육아를 하면은 계속 잔소리를 저절로 흐르게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 육아 방식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별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빠들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아니 내가 육아를 해주는데, 육아 도와달라며, 육아 해주는데 왜 계속 나한테 잔소리하고 뭐하고. 그러면 아예 그 공간에서 벗어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애기랑 아빠랑 소통을 정말 잘하게 되는 거고, 집에 돌아오면은 사이좋게 뭘 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바운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워지고 가족이 평화롭게 소통을 하게 되고, 엄마는 자기 시간을 보냈으니까 좋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던 간에 그거는 너무나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뭐 밖에 가서 뭐 젤리를, 아이스크림을 사줬든 장난감을 사줬든 그런 거는 너무 참견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빠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그러면 지난번에 사줬는데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말고 엄마가 김밥을 사줬다, 뭐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엄마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엄마가 바꾸고, 대신 아빠한테 잔소리를 왜 사줬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그 부분을 조금씩 그 변해가면서 같이 맞춰주면은 그게 올바른 그 양부모의 육아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혹해야 돼요, 아빠들은. 그래서 육아를 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예를 들면 뭐 커피 쿠폰 드립니다, 촉촉 빡빡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우선은 시선이 좀 가잖아요. 시선이 간다면 이런 프로그램도 있네? 아니면 뭐 이런 티켓도 할인하고 있네? 뭐 아쿠아리움도 같이 갈 수 있네? 약간 이런 팁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할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빠들이 일단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 일단은 조금 그 어트랙트를 유도를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그게 참 자발적으로 그거를 하기에는
찾아가서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뜨면은 이거 뭐지? 육아하면서 뭐 키즈 카페 뭐 쿠폰 뭐 드리는 막 이런 거 있으면은 그래도 시선이 가니까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도 레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두플로를 엄청 많이 사주고 지금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그 집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그럼 그런 문화 같은 뭐 클럽 같은 거 생겼으면은 그러면 다른 아빠들도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레고가 자기 레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애들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괜히 막 아빠가 내가 키즈 카페 가서 그냥 혼자서 앉아서 애만 약간 약간 눈치를 보게 되니까 그게 더 육아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육아를 하면서. 하지만 엄마들은 커피숍 갈 수도 있고 빵빵이 뛰는 데도 갈 수도 있고, 막 공간들이 엄마들 위주로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빠들이 괜히 저기 갔다가 내가 좀 약간 여기서 좀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조금 같이 육아 대디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되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아는 혼자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엄마 그리고 꼭 아빠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팁이나 약간 공유할 수 있는 뭐 스토리나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함께 소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부모님이 그 롤모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롤모델이 뭐 완벽하게 롤모델, 우리가 상상하는 그 롤모델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올바른 생활을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만으로도 느끼면은 그게 올바른 생활 습관인 거죠. 근데 보통은 육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다 까먹거든요. 그냥 너무 그 순간에 집중하고, 혼내야 될 때 너무 막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막 너무 잘할 때 좀 흥분하게 이렇게 또 반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이면도 안 되고, 너무나 훈육 막 너무나 올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것도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부모가 없고 완벽한 아이가 없고, 그래서 우리 중간에 이렇게 만나서 잘 해보자라는 약속처럼 우리 같이 약속을 해서 같이 하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아기가 이제 부모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자기도 간섭적으로는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생활 습관 같은 거, 아침에 뭐 몇 시에 일어나고, 뭐 과일인 아침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게 거의 20년 동안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몸에 저절로 배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훈육 과정이 제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와이즈한 거죠. 네. 그래서 올바른 습관이라는 게 그냥 일상을 통해서 자기가 매일 반복적으로 그걸 길러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올바른 습관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기들은 보통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이렇게 편식을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제 생각에 강요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강요를 했다가 만약에 아기가 정말 거부를 한다, 그러면 시간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같고,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 걸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아기한테는 이거는 나중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사실 머릿속에서 좀 심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하되 나중에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 다 좀 다르잖아요. 애기들은 뭐 6살 때 뭐 숫자를 잘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한글을 잘 배울 수 있는 빠른 애기도 있고, 그리고 조금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안 해도 나중에 어차피 해야 돼, 루이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볼까? 그러면 가나 나까지만 배우자.
꼭 끝까지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 그거는 선생님이랑 천천히 배워도 되니까 엄마랑은 가나다까지 해보자. 그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 습관을 처음부터 우리도 습관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하루 아침에 막 10시간 운동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3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간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습관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인내심을 갖고 근데 다만 목적지까지는 꼭 가야 되는 거죠.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인내심을 갖고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훈육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역할, 아빠 역할, 그다음에 워킹맘으로서 이렇게 딱딱 나눠져야 되는데 집에 가면은 일도 못하고 그냥 그 애기들은 항상 좀 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잘 끊지를 못해요. 그냥 아직도 집에 들어가면 일 생각이 나고 이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그 시간을 애기랑 풀로 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다 해줘야 되는데 일단 빨리 먹고 그래야지 엄마가 빨리 컴퓨터 열고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그거를 못 기다리고 서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워킹맘한테는 더 그런 것 같고 워킹맘이든 아니든 사실 다 비슷해요. 왜냐면 자기 엄마로서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지만 인내심을 갖지 않으면은 애기도 인내심을 못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똑같이 반복하게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핸드폰을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끄거나 아예 안 보거나 애기한테 풀로 보낸 다음에 잘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엄마가 지금 1시간 동안 잘 놀아주고 우리 학습지도 같이 했으니까 이제 엄마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이해해 줄래? 그럼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노라고 하는 아이가 없거든요. 모르겠지만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소통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조금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엄마들이 부담 없이 그냥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맘 카페도 많고 이런 것도 많은데 그냥 순수하게 쉽게 자기가 올릴 수 있고 다른 엄마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른 엄마들이 어차피 다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소통해서 나는 요즘 이 아기가 너무 잘 안 먹는데 그러면 어떤 레시피를 해주면 조금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 뚝 던지면은 그럼 다른 엄마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먹밥에다가 이거 넣으면은 잘 먹더라 우리 아기는. 그러면 이 많은 인포메이션을 정리를 해줘서 엄마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엄마들이 그러니까 고민이 다 어떻게 아기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느냐라는 약간 그런 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틈틈이 약간 육아 팁을 예를 들면 누가 인터뷰를 통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글을 통해서 올려서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런 항상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책을 두꺼운 책 육아 관련 두꺼운 책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짬짬이 하루에 한 팁이라도 줄 수 있으면 딱 보고 그래 나 한번 이걸 해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회 되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팁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올려주시면은 누구한테나 좀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아까랑 약간 조금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육아라고 하면은 보통 특히 한국에서는 엄마 역할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역할뿐만 아니고 요즘은 또 육아 대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빠들도까지 같이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왜냐면 육아라는 게 사실 혼자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들도
약간 플랫폼에 들어와서 뭐 댓글이나 아니면 이런 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 보통은 이제 카페 같은 데는 엄마들이 막 이렇게 수다 떨고 막 정보 공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아빠들이 어떻게 애기들이랑 놀아주는 그런 철학도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성별이. 그러면 아빠들은 집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방콕 해야 되면 어떻게 놀아주는지 애기들한테. 엄마들이랑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육아는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팁 같은 거를 계속해서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당연히 최고 엄마가 되고 싶지만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이미 내려놔야 돼요. 최고의 엄마, 최고의 친구, 이런 거는 다 내려놓고, 제 생각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은 그냥 자기가 바라고 싶은 엄마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선은 최선을 다하면 아기가 진심으로 그거를 느낄 것이고, 지금 아니어도, 너무 어려도,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10살 넘어서 15살, 16살 대학교 가면 그 나중에 그걸 분명히 느낄 거거든요. 감사하다는 마음.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한 엄마, 그리고 일도 열심히 했고 아기도 열심히 키우고 가정 이렇게 분위기를 예쁘게 만들려고 참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엄마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 셋째를 임신했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는 연년생이에요. 6살, 5살.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정신없이 좀 키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도 너무 바빠서 넘어가고, 그래서 셋째는 약간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정말 다시 처음부터 조금 약간 학습하는 것처럼 셋째랑 좀 해보고 싶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아기 낳은 걸로만 해도 너무 축하하고 대단하고 이제 너무나 큰일을 하셨고요. 이 순간이 너무 어려워도 조금 참고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소통이라는 그 중요한 단어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아기랑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해 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아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제가 또 셋째 키우면서도 아마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4년, 5년 터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성장을 했고, 엄마로서 성장을 했고, 새로운 갓난 아기를 이제 처음부터 또 다시 키워야 되는 마음이 조금 약간 설레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배워가면서 처음부터 다시 그런 팁들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Merci. Au revoir.